그러니까 회로를 갖다가 해석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걸 갖다 그냥 관가를 해버려.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뒤에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막상 심각한 문제에 딱 걸리면은 이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물리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냥 암기식으로 뭐 길이 이런 거는 우리가 느꼈으니까 아는데 뭐 전압이라든지 지금 하고자 하는 전류의 기본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조금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많은 학생들이 관가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투자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정의를 갖다가 몸으로 그냥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정신을 차리고 뭐 알고 있는 사실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사실 또한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인데 그러니까 전기회로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이 회로라는 정의가 뭐냐는 거죠. 회로. 또 말해서 전기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회로인데 그냥 간단히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 보면은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건전지에다가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하나 달고 거기에다가 꼬마 전구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꼬마 전구에 불이 오고 스위치를 띄면 불이 오지 않죠. 이런 것들이 전기 회로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 꼬마 전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스위치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전지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회로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전구라든지 스위치라든지 건전지 그 외에 무수히 많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회로 소자가 되는 거고요. 회로라는 것은 이 회로 소자를 전기를 통하는 도선으로 연결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기회로 또는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자만 갖고 있고는 안 되고 소자와 소자 사이를 선으로 도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는 회로 또는 전기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앞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전기회로의 각 소자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이런 값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로 이론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회로도 될 거고 굉장히 복잡한 회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는 엄청나게 복잡한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런 회로들을 한 사람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회로는 한 사람이 구성한 게 아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회로니까 한 사람이 해석을 못해요. 그만큼 복잡한 회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복잡성이 있는 회로 정도는 해석을 하지만 어려운 거는 해석을 못 합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 레지스터라든지 이런 거는 회로 해석하기가 좀 번거롭겠죠. 일단은 회로 이론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회로에 대해서 회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단위계. 보통 이제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길이의 단위 하면은 메타, 그 다음에 무게의 단위 그러면은 그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렇죠? 또 뭐 다른 뭐 단위도 있죠. 그렇죠? 시간 같으면은 세크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를 갖다가 몇 메다냐라고 되면은 어느 정도죠? 한 200km? 그러니까 20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뭐냐 하면은 2 곱하기 10의 5성 메타를 갖다가 200km이라고 이 킬로라는 단위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 접두 첨자를 갖다가 써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만드는 그런 접두 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로도 있고 밀리미터 아주 작은 쪽으로 가면 또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뭐 1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성 메타를 의미하는 요 미리라는 단위가 단어 첨자 그러니까 접두 첨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접두 첨자를 보게 되면은 10의 3성이 있고요. 10의 6성이 있고 10의 9성이 있고 10의 12성 요 정도 더 있지만은
10의 12승까지를 많이 따집니다. 우리가 전자과에서 쓰는 단위로는. 그 다음에 이 지수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요. 지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10의 3승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10의 6승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는 거니까 10의 3승을 의미하는 것은 킬로라고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첨두 첨자가 킬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은 미리를 써요. 그 다음에 10의 6승은 메가를 씁니다. 메가.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라고 쓰게 되고요. 여기 있는 요 메가하고 요 미리하고가 좀 혼동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대문자 M이고 요거는 소문자 M인데 어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 아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메가를 갖다가 대문자 M으로 써버리면 컴퓨터에서 인식하기에 그냥 미리로 인식해버려. 그런 케이스가 간간히 일어나니까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의 플러스 6승은 메가, 10의 마이너스 3승은 미리, 그 다음에 10의 9승은 기가,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그 다음에 10의 12승은 테라,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를 이렇게 내가 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위에 있는 단위하고 밑에 있는 단위를 곱하게 되면은 1이 된다는 거예요. 킬로와 미리를 곱하면 1, 메가와 마이크로를 곱하면 1, 그 다음에 기가와 나노를 곱하면 1, 그 다음에 테라와 피코를 곱하면 1. 뭐 어떤 공식에 A 이꼬로 B 곱하기 C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B와 C는 위에 단위를 만약에 B가 썼으면은 C는 밑에 단위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A는 어떤 상수값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보통의 요 두 개의 곱을 만들 때는 한 개는 위에 단위가 돼 있으면은 밑에 거는 밑에 단위가 거의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짝을 이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할 때 좀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안 보고도 바로 그냥 쓸 것이다. 앞으로 단위가 나오면은 많이 쓰는 겁니다.